중학교 3학년으로 자신을 위장한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 흔적이 남자 피해자의 집에 있던 옷으로 갈아입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도 챙겼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뒤 이뤄진 초기 수사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도 했습니다. 정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 집에 도착하니 어떤 여성이 살인을 저질렀고 그 시신을 치워주면 저 여자로 살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단순히 살인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신분을 탈취하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정 씨에게서 사이코패스적 기질뿐 아니라 심각한 경계성 성격 장애로 인한 망상 증세가 엿보인다고 말합니다. 내적 결핍과 열등감 등으로 인해 동경하던 대상을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자존감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그런 어떤 성격장애인 것 같은데 문제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은 약간의 망상 같은 게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한 의문점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범행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정유정은 살인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그 대상이 왜 영어 과외 교사였는지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정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영어에 대한 반감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5년 동안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해 왔는데 직업을 구하지 못한 것도 영어를 못해서였다고 자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존재감을 좀 가져보고 싶다. 결핍을 채우는 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정유정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비정상적인 진단이 나온 사실이 MBN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진단 점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성향은 엿보이지만 단정짓기 어려운 특이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검사 결과지는 부산경찰청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조만간 관련 자료가 검찰로 넘어가면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 정유정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이게 궁금한데 주변에 정유정을 아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경찰이 정유정의 휴대전화 이용 내역을 살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과 통화하거나 문자 한 번 쓴 기록이 없고요. 친구로 보이던 연락처도 단 하나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유정은 한 아파트에서 10년 이상 살았지만 할아버지와 단 둘이만 지냈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거의 직업이 없다시피 한 생활을 했던 만큼 사회와 거의 단절된 채로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상에 올라온 글 하나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글이에요. 네. 여기에 기묘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글을 쓴 작성자는 같은 반이라 학기 초 꽤 이야기를 해봤는데 기묘했다. 그리고 느리고 멍하고 사회성 떨어진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을 보고 충격이다고 회상했습니다. 취재진은 또 SNS를 통해 정유정의 다른 동창과도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친해서 잘 모른다, 정확히 아는 게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존재감이 없는 내성적인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 같아요. 네. 사건 자체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의아한 부분이 범행 당일의 동선이에요. 피해자 집 갔다가 자기 집을 다시 갔다가 또 갔거든요. 네, 자기 집도 갔지만 피해자 집도 그날 3번이나 갔습니다. 그러니까 MBN 취재를 종합하면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서 연락한 지 그 이틀 만에 피해자인 그 처음 만난 여성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시점이 지난달 26일 오후 5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요. 당시 가서 그 피해자가 혼자인지 아니면 누가 있는지 살핀 뒤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를 했고 그다음에 나와서 마트를 들립니다. 이후에 자기 집에 가서 여행용 가방 캐리어를 끌고 피해자 집으로 2번째 찾아갑니다. 언론에 공개된 CCTV 그 캐리어를 끌고 가는 장면이 그러니까 살해를 한 다음에 자기 집에 가서
다시 또 피해자 집으로 가는 장면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피해자 집을 찾아가서 약 10분간 머무른 뒤 또 다시 자기 집에 가고 이후에 밤 10시 반쯤 한 번 더 피해자 집을 또 찾습니다. 예. 아마 이때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범행 후에 자기 집과 피해자 집을 들락날락하는 이런 동선 아주 예. 일반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한 범죄 심리 전문가는 또 시신 훼손에 쓰인 범행 도구를 통해 또 다른 노림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애초에 그 시신을 훼손하면서 이 다른 목적을 하려고 했던 뼈와 근육이라는 살 같은 걸 같이 조각을 낸다고 하나요? 그런 느낌을 해서 자신의 감정적인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범행 현장에 3번이나 갔다는 거는 자신을 너무 노출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정유정의 범행은 새로운 유형의 범행이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 강력 사건을 저지른 여성 피해자들을 살펴봤는데 예.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고유정이나 예. 또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서 죽인 이은혜와는 구분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인이라는 행위에서 흥미를 느끼는 유형이라는 건데요. 범죄 수사물에 심취해 있고 살인이 해보고 싶었다 이런 진술도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유정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전해드렸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취재를 종합하면 사이코패스 성향을 알 수 있는 점수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과는 나왔는데 사이코패스로 단정짓기 어려운 이런 점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과 비슷할 수도 있다. 이게 전문가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경계선에 있는 경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공표하는데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그 검사관이 판단을 조금 주저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이코패스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치밀한 만큼 이 피 묻은 가방을 들고 택시를 탄 점, 또 금방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을 보면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왜 과외 앱을 써서 또 또래 여성인 20대 과외 선생님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그리고 범행 과정에 조력자는 정말 없었는지 등 이런 점은 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CCTV에 포착된 정유정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담을 여행용 가방을 끌고 피해자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죄의식이 없는 듯 가벼운 발걸음에 너무도 태연한 모습입니다. 정유정은 지난 2018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집안에서 주로 지내왔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연락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단둘이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웃과 교류도 없었습니다. 손녀가 있는 거는 아는데 대화를 하려니까 잘 몰라요. 한 2번 봤나?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유정은 사실상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집안에서 범죄 관련 소설과 영상을 자주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 석 달 전부턴 살인과 관련한 단어도 집중 검색해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폐쇄된 곳에서 반사회적인 영상과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행동 조절을 해서 판타지를 통제하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은 그런 기회를 상실한 거죠. 사회화가 완전 괴리된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지난 2017년 발생한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과도 비슷합니다. 전문가들은 외향적 성향이 많은 일반적인 사이코패스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며 살인 충동의 원인과 배경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유치장을 나섭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23살 정유정입니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정유정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유정은 살해 동기 등에 대한 질문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피해자를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과외를 구하는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집으로 찾아가 살해하고 시신을 해순한 뒤 낙동강 근처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살인 충동을 느껴 실제 살인을 해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유정은 뒤늦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저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유정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